자, 이번 시간에는 열과 열역학 과정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열과 열역학 과정을 이와 같이 네 개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열역학 기본 개념, 열역학에서 열과 일은 이제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할 것은 내부 에너지와 열역학 제1법칙, 그리고 이제 이거 마치고 나서 다음에 열역학 제1법칙에 응용을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 내부 에너지와 연력학 제1법칙이라 그랬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볼 텐데, 그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를 했죠. 앞에가 뭐가 붙었었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뭐였냐면 이게 뭐죠?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이게 키네틱 에너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어떤 지점, 1이라는 지점에서 합한 거나 2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를 합한 것이 일정한 것을 우리는 역학적, 이 두 개 합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했고, 얘가 일정하게 되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그런데 이때 꼭 가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때였냐면 마찰력이라든가 공기 저항 같은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할 때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열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이 생기지 않는, 즉 열 에너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는데, 지금 열역학 제1법칙은 여기 보면 열역학 제1법칙은 뭐냐면 거기에 열 에너지를 포함시켜서 확장한 넓은 의미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가 포함시키지 않았으니까 요 개에서 보면 여기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이 고립계였고 클로즈 시스템이 닫힌 계였고 오픈 시스템이 열린 계였었죠. 그때 여기 빨간 화살표들로 되어 있는 게 뭐였어요? 그죠? 에너지가 교환되는 거고, 에너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파란 걸로 되어 있는 것은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에너지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고립계에서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는 우리는 열을 포함시키지 않았었죠. 그죠? 그래서 공기 저항이라든가 마찰력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번에 열역학 제1법칙은 그걸 포함하니까 어디로 넘어온 거냐면 고립계에서 닫힌계로 넘어왔다. 그래서 이번 공부를 하고 나서는 열역학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어떤 관계에서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부 에너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죠.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생각했던 이렇게 생긴 것이 개잖아요. 그 시스템, 요게 개. 지금 같은 경우는 닫힌 개, 클로즈 시스템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 안에 뭐가 있냐면 기체 분자들이 있어요. 기체 분자들이 있으면 걔들이 막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 기체 분자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거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인력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인력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체 분자들이 있는 그런 속에서 내부에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것을, 전체 에너지를 그 개의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공부를 할 때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요 이상기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상기체는 그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하게 했어요. 이상기체는 분자의 크기가 이제 작고 거의 0이고, 그리고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분자들 사이에 사용하는 힘이 없다고 하면 여기 분자 사이의 인력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이랬는데 우리 작용이 없다고 하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겠어요? 0이죠. 그죠? 근데 아까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합한 건데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이제 내부 에너지는 뭐만 있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상기체만으로 이루어진 대개의 내부 에너지는 구성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과 같다. 이제 운동 에너지만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제 얼마인가를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면 하나하나 분자들이 움직이면 그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EK 여기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거의 총합인데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게 이제 EK 바가 되니까 기체의 개수를 곱하면 총합이 되겠죠. 그리고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상 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수가 n개이고 절대 온도 T에 이제 비례한다. 기체 분자 수 n과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n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하기를 하나하나 갖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EK 바였으니까 여기다가 n을 곱하면 이상 기체의 내부의 에너지가 될 것이고 그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T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수 n에도 비례하고 절대 온도 T에도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갖고 있다. 여기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높아질 때 델타 T가 이제 이게 변화량이죠. 온도가 변화하기를 이렇게 0보다 크다는 것은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듯이 어떤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운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그죠? 활발해지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한다면 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내부 에너지를 U라고 썼어요. 지금 우리는 U라고 썼으니까 델타 U는 변화량이겠죠. 그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보다 크다. 반대로 기체 온도가 낮아질 때, 즉 델타 T가 0보다 작아진다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량이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기체 분자 운동이 둔해지고, 기체 분자 운동이 둔해지면 아까와 반대로 그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그래서 델타 U가 0보다 작아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내부 에너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 그 안에 있는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여기 학습 목표에서 생각했듯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연력학 제1법칙이 둘 다가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계가 아니고 닫힌 계에서 열을 포함한다 그랬죠. 열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이와 같은 그림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실린더 내부에 여기에 기체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기체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Q라고 하는 것이 열이고 그리고 이 열 에너지를 이렇게 가하고 열 에너지를 가하면 아까 얘기할 때 열 에너지를 가하면 여기에 운동이 이제 활발해지면 내부 에너지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게 돼요. 얘가 이제 여기 움직이게 되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열역학 제1법칙은 요 세 개의 관계, 열과 내부 에너지와 일의 관계다. 일은 이제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이거의 관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체에 가해준 열 에너지 Q는 내부 에너지의 증가, 그 델타 U 증가와 외부의 한일 W와 같다.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뭐 일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얘가 위로 이렇게 이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거꾸로 일을 해 받는 거는 이제 내려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W가 플러스이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부피가 작아지는 거죠.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 열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외부의 한 219의 합과 같다 하는 세 개의 관계식을 그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여러 번 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그 연력학 제1법칙을 비교를 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고립계에서 아까 보았던 그림, 이 고립계에서, 이 고립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물질도 이렇게 그 서로 교환이 되지 않는 그런 딱 막혀 있는 그런 데서 전환된 에너지가 없을 때 적용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연력학 제1법칙은 여기 고립계에서 이쪽으로 왔죠. 그죠? 이게 클로즈 시스템 닫힌 개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하는 건데, 이때는 뭐예요? 여기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어떤 에너지냐면 이 위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이 열과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이나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에서는 Q나 W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뭐 당연히 얘는 이 내부 이제 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Q가 증가를 하면 점점 커지면 얘가 커질 거고, 작아지면 작아질 거고, W가 증가를 하면 얘가 이제 요 똑같은 Q가 들어갔는데 W가 증가를 하면 얘는 작아질 거고, 이게 감소를 하면 얘가 커지는 요 관계를 보게 되면 세 개의 관계에 의해서 뭐 우리는 이 연력학 제1법칙의 이 수식만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시스템에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당연히 요거는 이 Q가 커지고 W가 커짐에 따라서 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립계라고 한다면 뭐였어요? 요 고립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에너지 에너지의 교환이 없는 거니까 일도 안 하고 열도 못 받고 하는 거니까 Q도 0이고 W도 0이니까 Q도 0이고 W도 0이니까 델타 U가 0이다. 즉, 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고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 그게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되는 그런 값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거는 아주 간단한데 요약을 하면 내부 에너지가 무엇인가?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그 내부의 기체로 되어 있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했다 하는 거고,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확장하기를 열 에너지를 포함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래서 고립계에서 닫힌 계로 넘어와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뭐를 생각했었냐면 그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 요 관계를 생각을 해서 Q라고 하는 놈은 열이었고 델타 U는 여기 이제 앞에로 넘어가면 Q라고 하는 건 열이었고 여기 이제 내부 에너지 2일의 관계를 생각을 했다 하는 거였습니다.
뭐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관련된 영상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유용했다면 여러분들 구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올 그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용이하게 받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